모든 부모 멘토를 만나다 지승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변함없이 금요일에 엄마 조민희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표현이 엄마 조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민희 씨 혹시 NQ라고 들어보셨어요? NQ, 글쎄 뭐 EQ, 뭐 이런 IQ 뭐 이런 거 들어보긴 했는데 NQ 글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바로 지난달 14일에 한국영양학회에서 개발해서 발표한 어린이 영양지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길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알레르기 같은 이런 피부 질환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취약한 편인데다가 소아 비만이나 당뇨 등 소아 성인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좀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 해서 개발된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 지수가 몇 점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좋지 않을까 싶어 한 90점 정도? 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요즘에 네.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그 얼마나 잘 챙겨 먹어요. 특히 그렇죠. 두뇌 발달, 뭐 성장 발달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요. 영양제뿐만이 아니라 보양식. 이거 남편들 안 해줘요. 우리 그렇죠. 아이들은 꼭 해서 먹이거든요, 보양식. 그래서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도 네. 당연히 조민희 씨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와 비슷한 점수가 나왔어요. 64.4점. 이야, 64.4점이면은 거의 낙제점이었어요. 낙제점이네요. 네. 아니 그렇다면 어디에 뭐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영양 불균형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는데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돼서 이 소금 섭취는 좀 과한 걸로 나타났고요. 뭐 식이섬유, 비타민, 칼륨 같이 꼭 필요한 영양소는 진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요거를 좀 누가 좀 잘 챙겨서 좀 이렇게 해라고 좀 알려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잘 네. 가르쳐 주실 전문가를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아마 부모 시청자분들께서 영양 면에서는 꼭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멘토를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영양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믿는 의사 여에스더 박사님. 우리 아이 평생 건강을 위한 영양 이야기로 함께한다. 몸이 건강해야 두뇌도 활발해진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균형 잡힌 영양의 중요성. 성장기 아이라면 반드시 먹어야 할 영양 만점 음식 이야기. 영양 전문가 여에스더 박사의 내 아이 잠재력을 키워주는 음식 지금 시작합니다. 35살의 제 몸은 아이 둘을 낳고 완전히 만신창이었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검사하면 모두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정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고 주위에서는 얼굴은 그렇게 빵빵한데 왜 자꾸 아프다고 얘기하냐고 네. 얘기를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아는 건 많았죠. 네네. 의학 공부도 많이 그렇죠. 했죠. 네. 문제는 전혀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실천을. 예. 예. 환자분에게 좋은 음식도 배우라고 하고요.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채소였습니다. 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에 바짝 태운 쥐포하고 쥐포. 갈비를 제일 네. 좋아하죠.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날까지 걸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냥 가만히 숨쉬기 운동만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옛날엔 제가 참 얌전한 의사였거든요. 요즘은 말이 많지만 남 욕하면 우아하지 못하다고 입 꾹 다물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36살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그때부터 제가 환자분에게 했던 얘기를 제 몸에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운동하고. 미운 사람도 빨리 잊어버리고 남의 네, 욕도 네. 많이 하고요. 수다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좀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이라는 것이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거, 생활 습관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예. 말씀처럼 들려요. 맞아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잘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실천하는 게 더 네. 중요한 게 그래요. 아닌가 긍정적으로 싶어요.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한다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뭐 지포를 좋아하신다는 거 그 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하루에 정민희 씨 알고 네, 뭐 계시죠? 하루에 20마리 정도를 먹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것이요. 작은 거. 네, 이게 또 그거를- 구우면 또 작아지잖아요. 네, 한입용, 네. 한입용. 네. 제가 어릴 때는 요즘같이 큰 지포가 아니고요. 50원 하는 요만한 지포였어요. 그거 20마리였어요. 얇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거요. 또 갑자기 이제 쥐포 얘기로 넘어가니까 맥주 한 잔도 생각나는 아침인데요. 근데 선생님, 저희가 오늘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할 텐데요. 선생님은 평소에도 아이들 공부보다는 너희들의 영양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훨씬 더 강조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긴 하죠. 속이 다 시원하네요, 선생님. 네. 그래도 역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영양도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평소에 그 철학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저는 포텐셜 교육을 많이 생각해요. 포텐셜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지금 당장은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그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아니면 30살이 됐을 때 정말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는 좀 더 건강 쪽으로 신경을 써서 네. 나중에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네, 네, 정말 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네. 정말 맹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당장의 퍼포먼스, 성적보다는 멀리 포텐셜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아이들이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었거든요. 잠재력 있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밑바탕이 되는 게 또 체력일 수가 그럼요. 있겠고요. 왜냐하면 그죠? 너무 잘 네. 아시겠지만 네. 이제 특히 이제 교육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험생이잖아요. 네, 대학을 아이비리그 같은 데 넣어야 되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들어간 한국 학생의 44%가 중퇴예요. 예. 이유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노력을 하는데 체력이 뒷받침